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 연구실 석사과정 최정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연구실에서 지정한 페이퍼 유시드 리드 논문들 중에서 닙스 2017에 발표한 멀티 호라이즌 퀀타일 리커런트 포캐스터라는 이름을 가진 논문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리커런트 구조의 네트워크를 갖고 그 멀티 호라이즌 포캐스팅을 수행하는 모델이고 2017년에 닙스에서 발표돼서 주목을 받았던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그 논문의 인트로덕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논문은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문제를 다룹니다. 이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은 입력값으로 과거의 변수, 정적인 변수값, 또한 미래 시점에 알 수 있는 변수들을 사용을 해서 미래 시점을 예측을 합니다. 이때 입력값과 출력값은, 즉 출력값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타겟값은 서로 이 비선현적인 관계랑 또한 계절성인 패턴과 같은 TR에 대해서 장기적인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의 목표로 하는 것은 예측에서 필요한 그런 불확실성, 즉 uncertainty를 정량하기 위함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예측 간격과 함께 장기 예측이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해결하기 위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주로 리커런트 뉴럴 넷 구조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리커런트 신경망 구조는 임의의 길이의 여러 시퀀스에서 구성된 길이의 비선형적인 그런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도록 설계한 구조라고 말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서 LSTM이라고 불리는 Long Short Term Memory 모델이 장기적인 그런 준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RNN의 또 구조를 갖는 대표적 모델은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 모델이 있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입력된 어떤 시퀀스로부터 또 다른 그런 도메인의 시퀀스를 출력을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챗봇이나 머신 트랜스레이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 그 밖에도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이나 스피치 투 텍스트 등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멀티 스텝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는 오디오 데이터를 예측하고자 고안된 그런 웨이브넷이 있는데 이 웨이브넷은 장기간의 데이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 1D 다이얼렉트 커절 컨볼루션을 사용하는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적어둔 컨볼루션 뉴럴 넷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모델은 다음과 같이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컨볼루션 뉴럴 넷을 사용을 해서 만든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계열무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뉴럴 구조는 크게 이터레이티브 메소드와 다이렉티드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터레이티브 메소드는 t 시점까지 그 y값이 주어졌을 때 t 플러스 1 시점을 재기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도록 수행을 하게 되고 이때 오류가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오류가 좀 누적돼서 예측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이렉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t 플러스 k의 길이만큼 직접 예측을 하는 방식을 사용이 되고 바이어스를 좀 줄이고 안정적으로 더 간편하게 예측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멀티 호라이즌 방식은 집중 예측을 하는 방식인 다이렉트 메소드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잔차들의 오류가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파라미터를 공유함으로써 효율성을 조금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퀀타임 포캐스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그 많은 의사결정 시나리오에서는 확률적 예측 모델에 의해 제공된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 예측 분포의 특정 분위수익의 퀀타일은 위험을 좀 정량화시킬 수 있고 손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적의 디시전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펀타임 포캐스팅은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확률적으로 예측을 생성하는 방식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논문에 제안하는 모델은 MQRNN이라는 모델은 멀티 호라이즌 퀀타임 포캐스팅을 생성하는 시퀀스 투 시퀀스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의 프로세스에서 예측을 생성할 모델 시점에 대한 그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안정성과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근데 그 컨트리뷰션이 있고 계절성 변화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것을 야기시키는 이벤트를 설명하기 위한 또한 구조를 설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논문의 흐름에 맞춰서 다음으로 일렉 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RNN과 CNN 같은 경우에는 재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미래의 다중 시점 시계 예측을 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NN과 CNN이 미래 다중 시점 시계 예측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한 이 probability forecasting을 하기 위한 인코드 디코더 구조를 갖는 확률적 예측 방법로 대한 방법도 제안되었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의 모델을 갖는 AR이라는 모델이 2017년에 제안되었는데 교사학료법인 Teacher Processing 방법을 사용해서 우도함수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예측 기간 동안에 그 추정된 모수 분포를 샘플링을 수행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Deep AR 방법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학습 방법을 사용을 하고 정확한 분위수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 퀀타일 로스가 나오기 때문에 퀀타일 로스 펑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퀀타일 로스는 분위값은 이 데이터를 소팅했을 때 그 비율로 나눠진다는 성질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퀀타일이 0.5랑 Q가 0.9일 때 살펴보시면 5.5는 5대5 비율로 나누고 9.5라는 숫자는 9대1로 나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Q가 0.9일 때 보면 앞선 그래서 보는 것 같이 9.5가 9대1 비율로 나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2.5를 Q 0.9인 4분면으로 예측할 때 로스와 7.5일 때의 로스를 살펴보면 2.5일 때의 로스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고 정확하게 0.5일 때의 로스가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퀀타일 로스를 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러한 4분위 예측을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좋을지 좀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 과소 재고 비용이 과잉 재고보다 이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어떤 유통이나 그런 유통 소매업에서 수요를 예측할 때 4분위 값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퀀타일 포캐스팅은 실제 문제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설명드렸던 이 퀀타일 로스를 통해서 얻은 그 4분위 값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 Q리스크에 대한 그 매트릭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Q리스크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Q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퀀타일 로스를 활용을 한 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통해서 정의된 식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그림은 P75, 즉 600인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P75가 600일 때 모델이 예측한 값이 400일 경우와 800일 때의 리스크를 계산한 값입니다. 예측값이 실제 값인 600에서 동일하게 떨어진 값이라도 4분의 값 안에 들어오면 400의 경우가 조금 더 작은 값을 갖게 되고 이보다 큰 값인 800인 경우가 조금 더 큰 값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Q 리스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의 그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먼저 바닐라 LSTM의 코드를 두 개의 MX 구조를 변경하는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글로벌 MLP에서 인코드의 출력값과 그리고 미래의 입력값을 두 개의 컨텍스트 벡터로 요약을 하게 되는데 호라이즌 스페시픽 컨텍스트 벡터와 호라이즌 어그노스틱 컨텍스트 벡터로 요약을 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 MLP에서는 미래 입력값과 글로벌 MLP를 얻는 두 개의 컨텍스트 벡터를 결합을 하는 방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이 제안하는 MQRNN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총 록스 펑션은 개별 퀀타일 로스에 대한 합이 되고 그 아웃풋 값은 다른 Q 값에 대해서 모든 분위수에 대한 예측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습 트레이닝 과정 속에서는 이 시간 순서가 시간 순서를 잘 보시면 분기가 돼서 동일한 그 가중치를 공유하는 그 반복 레이어에 대응하는 그런 디코더의 입력값으로 또 사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컬 MLP는 피처에 대한 시즈널리티랑 그 이벤트를 좀 조정하고 급격한 예측을 생성하는데 그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파라미터가 전체 시점에 대해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바이다이렉셔널 LSTM으로 대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그 다이렉티드 멀티홀 스페시픽 컨텍스트 벡터, 즉 앞서 말씀드린 요약을 했던 그 요약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 벡터에서 레이턴트 시점 정보를 포착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논문 저자들은 퀀타일에 대한 그 출력값은 비가산적이고 복잡한 함수를 계속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기적으로 피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자들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학습 트레이닝에 대한 스키마도 살펴보면 인코더의 리커런트 레이어에 공유를 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갖는 디코더를 배치를 해서 멀티호라이즌 폴캐스팅을 수행하게 됩니다. 논문에서 명명하는 그 폴킹 시퀀스 트레이닝으로 정의하는 학습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추가 비용 없이 샘플을 한 번 통과시켜서 그 예측 시점에 그라디언트를 전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다이렉트 방법은 T-K와 T 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 타겟값에 대해서 좀 마스킹을 한다면 마스킹을 통해서 그 해당 포인트 이후에 에러 텀들을 마스킹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트레이닝 그 바운더리 근처에서도 파라미터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논문의 저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 제안하는 모델은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한 형태로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LSTM은 그 그레디언트 베니스 문제를 해결을 하고 어떤 그 RNN의 롱텀 메모리 캐파시티를 확장하기 위해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폴캐스팅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롱텀 피리오시티를 갖고
그리고 또한 그 recurrent forwarding propagation 하는 동안에 메모리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long dependency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는 NIRX 병명하는 구조가 기존 연구에서 제안되었는데 HT-F뿐만 아니라 그 특정인 과거 상태의 히든 스테이트를 스킵 커넥션으로 연결하는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이러한 인코드 구조를 확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 LSTM, 지금 보시면 LSTM 위에 추가적인 레이어를 얹어서 과거의 그 스테이트들을 서머라이즈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반복된 레이어랑 그리고 수행하고 있는 그 스테이트를 동일한 레이어에 배치를 해서 이게 포킹 시퀀스 최적화 호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게 RNA 스킨 커넥션을 갖는 것이란 반대로 리커런트 레이어를 통과하기 전에 인풋 시리즈 값에 대해서 그 스킨 커넥션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레그 시리즈 트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레그 시리즈 트릭이 잘 작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자들은 프로캐스팅의 특성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 시계열의 가격값은 어떠한 그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가장 프레딕트한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히든 스테이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자들이 주장합니다. 또한 다이렉트 커즐 원리 컴브를 사용을 해서 오디오의 그런 시퀀스 처리하고 있는 웨이브넷 방식도 이렇게 윙코드에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그런 커뮤니티 커널은 스트라이드 1로 쓰고 로컬 스트럭처가 그 포킹 시퀀스를 허용하는 스텝에 인베리언트 하기 때문에 웨이브넷이나 혹은 스태키드 다이렉트 컨볼루션 그 구조가 조금 원활하게 연결이 가능할 뿐더러 또한 예측 성능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저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또 이제 입력으로 사용하는 피처들에서 살펴보면 크게 시즈널 이벤트, 스태틱한 피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스태틱한 피처는 어떤 시리즈 스페시픽한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시리얼 데이터보다 어떠한 그런 예측 인포메이티브한 예측 기여도가 낮지만 모델과 결합을 하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시계열 형태들을 연결시키고 또한 통계적으로 좀 강점을 채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에서는 저차원으로 리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입력값으로 이러한 스태틱 피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즉 실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안한 방법으로는 총 두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존 위클리 디맨드 데이터에 대한 포캐스팅입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P10, 50, 90에 대한 그 퀀타일에 대한 성능 비교인데 제안하는 MQRNN의 모델의 그 테스팅 에러가 로그 가우시안 라이클리후드 로스를 사용한 그런 MLRLN 그리고 포킹 시퀀스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모델 그리고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대비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테스팅 에러가 가장 낮은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오른쪽 상단 차트를 보시면 트레이닝 로스가 폭이 증가할수록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마지막에 있는 우측 하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민코드의 구조를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다고 앞서서 좀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좀 확장시킨 모델들이 기본적인 모델보다 테스팅 에러가 조금 더 감소되는 그 곡선을 호라이즌 길이가 길어질수록 조금 더 감소되는 에러가 감소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GEF 컴페티션 2014의 그 데이터인 갤럭시 3 데이터에 대해서도 실험을 조금 진행을 했는데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엘렉트로닉 3 프라이스와
로드 포캐스팅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냥 데이터에서 에버리지 컨타일 로스가 가장 높은 예측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가로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그 다음으로 우수한 성능을 가졌던 로스인데 제안 모델이 프라이스 모델에서 2.63을 달성을 했고 그 다음으로 다른 모델들이 2.72, 73, 2.83 순으로 달성했고 로드 포캐스팅에서는 제안 모델이 7.43을 달성했고 다음 모델들이 7.45 순으로 달성을 하였음을 논문의 저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험 두 가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검증을 했는데 조금은 실험 결과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논문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실험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에서 좋은 성능을 거뒀다라고 저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끝으로 논문의 결론, conclusion입니다. 저는 이 논문은 확률적 시계 회귀에 대한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라는데 여기가 있습니다. 또한 인코드, 디코드 구조의 딥러닝 방식에서 기존 모델인 AI와 달리 또한 새로운 방식을 설계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성능을 갖는다라고 빠른 속도와 안정적인 성능을 갖는다고 저자들이 논문에서 주장을 합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다변형 예측과 명시적인 다변형 예측과 호라이즌 포캐스팅의 분포 모델링을 포함을 해서 좀 확장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확장한 미래 연구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한다라고 논문의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논문 PIS 논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